그 다음에 응애, 전박이 응애. 전박이 응애. 응애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죠? 해마다 응애가 많이 늘어납니다. 해마다 응애가 많이 늘어나요. 그냥 잎이 이상하면은 뭐다? 내 밭에 응애 있는 겁니다. 왜? 샤인 잎이 이렇게 새파라야 돼요. 샤인 잎이 조금이라도 색깔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낙엽 줄 때까지. 낙엽 줄 때까지 샤인 잎이 새파라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뭐가 붙은 겁니까? 응애 붙은 거다. 요거 보통 9월달쯤, 노지에서 9월달쯤 가보면 많습니다. 노지에 9월달에 전밭에 이래요. 전밭에 이런데 응애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애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 응애가 너무 많습니다. 아유, 뭐 응애는 무슨 응애? 내 계속 약 찾는데. 에? 원래 샤인은 찬바람 불면 색깔이 이래. 찬바람 불면 포도잎 색깔이 이렇답니다. 원래 안 이렇습니다. 샤인이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응애는 이미 얼음벌레로 활동을 합니다.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가봤는데 이 빨간 게 뭔지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알인지 저한테 물어봐요. 알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응애입니다. 응애. 응애예요. 응애. 성충 응애. 월동한 응애. 살아있는 겁니다. 응애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나무 껍데기 밑이나 양말끈이나 집게 속에 숨어 있다가 싹이 나자마자 또 뭡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9월 달에 잎이 많이 색깔이 푸르지 않고 약했다. 그러면은 뭘 받은 겁니까? 응애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 응애는 어디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내 밭에 있다가 다시 올 봄에 나오면서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싹 나자마자부터 응애 방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좀 힘들지만은 껍질 벗기고 3월 초에 월동 방지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밀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근데 껍질 벗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하우스에서 응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는 조피 작업을 권해드립니다. 노지에서는 대충 넘어가는데 하우스에서는 징글징글합니다. 하우스에서는 1년에 20번 약을 쳐도 응애가 안 잡힙니다. 예. 해마다 밀도가 늘어나. 해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후손을 퍼뜨리는 선조의 씨를 말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특정 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샤인은 응애가 심합니다. 응애약은 응애단, 세큐어, 살비왕, 마이트킹, 쇼크, 줌, 가네마이트, 노블레스, 올스타 많이 있어요. 포도에 등록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응애단은 수확 한 달 전까지 칠 수 있는 겁니다. 잔류하는 기간이 마다 길다는 거죠. 그죠? 자, 세큐어, 살비왕은 수확 3주 전까지 칠 수가 있어요. 수확 3주 전. 자, 마이트킹, 쇼크, 줌, 가네마이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포도의 응애약이죠. 그죠? 요거는 수확 2주 전까지 칠 수 있습니다. 수확 2주 전까지. 노블레스, 올스타 이런 약들은 수확 일주일 전까지 칠 수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응애에 잡혀 먹느냐? 내 예상에 10월 1일쯤에 나는 노지에서 수확을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10월 1일쯤 난 수확할 거야. 10월 1일쯤 수확 계획이면은 약을 언제 끊는다? 9월 중순쯤 되면은 마지막 약 치고 끊죠. 보통 마지막 2주 전에 치고 끊으니까. 그런데 10월 1일 날 수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보통 내 계획보다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밀리거든요. 왜? 당도가 날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약을 못 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응애를 잘 잡아왔는데 계속 빼먹고 잡아왔는데 9월 달에도 어떻다? 온도가 녹이 올라가죠. 응애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응애 잡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요 놈이 다시 또 언제? 내년으로 또 넘어가거든.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칠 수 있는 노블레스나 올스타 유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뭐 한다? 수확 시기가 밀리면 뭐 합니까? 응애약이라도 뭐 해야 된다? 좀 불편해도 쳐야 된단 말이지.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21회, 23, 22 뭐 쭉 있습니다. 10B 요거는 계통이죠. 그죠? 죽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죽이는 방식. 그래서
쇼크 좋다고 계속 쇼크만 치면 쇼크가 약발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약을 뭐 해야 된다? 바꿔주면서 응애는 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노블레스, 쇼크, 줌, 아까 제가 언급한 약들입니다. 그죠? 예?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노블레스도 25B, 쇼크도 25A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무슨 약? 죽이는 방식이 같은 계통이 같은 약이란 말이지. 그래서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줌은 10B.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 순서를 바꾸면, 그죠? 목 조르고, 다리 비틀고, 목 조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목만 졸라주기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통이 다른 약제들을 교호로 살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애에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끓음 전문이병입니다. 끓음 전문이병. 요것도 당도가 15브릭스 이상 올라가야지 나타납니다. 끓음 전문이병도. 봉지 안에서 나타나죠. 아까 동록 증상처럼. 그런데 요게 끓음 전문이병인지 우리 농가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9월경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이 찍히기, 파리 똥 쌓아놓은 것처럼 점이 찍히기 시작한다. 끓음 전문이병이 나왔다 그러면 요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발견됐을 때.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수확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한다? 계속 확산되거든요. 이것도. 끓음 전문이병.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농가들이 요게 병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품평회 한다고 출품작이죠. 출품작을 심사하러 가보면 내 밭에서 제일 좋은 포도라고 출품작이라고 품평회에 낸 포도 중에서 뭐가 있다? 끓음 전문이병이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아직까지 이 끓음 전문이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뭐 한다? 저장이고 뭐고 필요 없이 뭐 한다? 수확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장 중 제필 곰팡이. 수확할 때는 멀쩡했는데 봉지채로 저장이 들어갔더니만 12월 달부터 좋은 저장고에서 이렇게 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점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 저장고에 포도 넣어 놓으신 분들 있죠? 정신줄 놓고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열흘 간격으로 가서 뭐 해봐야 돼? 봉지를 좀 까보고 혹시 요런 점이 찍힌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요 때는 뭐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때는 뭐 한다? 빨리 발견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삼각대 대충 반대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빨리 출하해버려야 돼. 저온 저장고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산돼서 온 저온 저장고에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필 곰팡이. 자, 제가 말씀드린 끓음 전문이병, 제필 곰팡이 이렇게 봉지 안에서 썩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꼭지 마른 병도 있고요. 흰빛 썩은 병도 있습니다. 탄저병도 있어요. 요거 다 성숙기 때 나타나는 거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들하고 봉지 안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발견을 잘 못한다. 두 번째, 발견해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악질적인 병들이죠. 어떤 분들은 뭐 한다? 농약방에 가보면 약칠합니다. 약칠하 그러면 뭐 해야 돼? 찢어질 듯한 봉지를 뭐 한다? 벗깁니다. 그죠? 벗기기도 힘들어. 약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할 거야? 벗기기도 힘든 봉지를 또 씌울 거야? 말도 안 되거든. 그죠? 그냥 뭐 하는 거다? 수확하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안고 그냥 한 20% 이상 버릴 생각하고 그냥 가든지. 당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병이 있단 말이지. 자, 요렇게 봉지 안에서 썩는 악질적인 병들은 봉지 씌우기 전에 감염됐을까요? 봉지 씌운 후에 감염됐을까요? 그렇죠. 봉지 씌우기 전에 감염됐습니다. 봉지 우리 노지에서 지변을 처리하고 한 30에서 40일 사이에 씌우죠. 양력으로 대략 7월 초,
7월 초. 그러니까 포도알이 딱 박히고 난 다음에 포도알이 1차 지배를 처리하고 박히고 난 다음에 봉지 씌울 때까지 대략 35일에서 45일 요 사이 동안에 약재 방제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방법이 없으니까.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차 지배를 처리하고 봉지 씌울 때까지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병 중심으로 방제해야 되겠습니까? 잿빛 곰팡이, 탄저, 노균 요런 순서입니다. 즉 6월 달에 노지에서 노균병의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 네? 낮습니다. 자, 노균병은 뭘 가야 한다? 잎에 생기잖아요. 특히 비 맞는 쪽에 잎. 자, 아까 말씀드린 잿빛 곰팡이나 끄름 전문잎병 등등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약을 쳐서 잡아요. 네? 샤인에서는 탄저병도 요즘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방제의 포인트는, 6월 달 재배 방제의 포인트는 잎이 아니라는 거지. 뭐다? 과일이다. 왜? 봉지 씌워버리면은 과일에 약을 묻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뒤에 이파리 뒤에 치면 돼, 봉지 씌워놓고. 좀 떨어지면 어때? 이파리 몇 개씩 떨어지면 어때? 그죠? 우리가 이파리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봉지 씌울 때까지 저는 가급적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으로 잿빛 곰팡이병, 탄저병 약을 집중적으로 방지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다행히 우리는 샤인 농사 지으면서 2차 생장 조정제 처리할 때 살균제, 우리는 샤인 농사 지으면서 전송이를 만다. 2차 지배를 처리할 때 봉지에다가, 물에다 담굽니다. 그죠? 지베렐린 더크리, 지베렐린 풀매트 넣고, 요때 뭐 한다고요? 예, 물 한 말에 지베렐린 10개 넣고, 보통 더크리 4g 내지 5g 넣습니다. 더크리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예, 사파이어 액상 수화제. 요거 물약이거든요. 물약. 잿빛 곰팡이하고 탄저에 등록되어 있는 약입니다. 약은 좀 비싸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요 10cc를 같이 넣어가지고 뭐 한다? 같이 담가주시면 가장 확실하지. 왜? 송이를 푹 담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대로 잿빛 곰팡이 탄저 약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송이 축까지 약액을 묻힐 수 있겠습니까? 어렵거든. 그래서 요걸 같이 섞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 용량 반드시 지켜주시고. 제가 예전에는 텔드 액상수화제도 권해드렸고 더마니 수용제도 권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대세는 뭐다? 사파이어 액상수화제가 약반이 더 잘 받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말대로 더마니 수용제를 나는 더크리하고 같이 섞었더니만 약흔이 너무 많이 남더라. 배꼽 부분에 있죠. 배꼽 부분 쪽에 송이 끝부분 쪽에 하얗게 약흔이 남더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더크리 쓰시는 분들은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더크리는 유효 성분을 모래 알갱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칠갑을 해놓은 거거든요. 덮어 씌운 거란 말이지. 덮어 씌워놨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뭐합니까? 유효 성분은 물에 녹아 나오고 그 찌꺼기는 뭐한다? 남겠죠, 그죠? 그 찌꺼기 나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주로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뿌옇게 만드는 겁니다. 더마니 수용제 있죠. 더마니 수용제도 가루약이거든. 더마니 수용제도 더크리처럼 찌꺼기가 남습니다. 뿌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휘휘 저어가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그 찌꺼기 알갱이가 깔아앉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을 만다.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거 모르면 가라앉았는데 뭐합니까? 막 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약발 잘 받더라고. 막 담그니까 뭐합니까? 2차 때 담그니까 뭐한다? 훅 흘러내리다가 밑에 뭐합니까? 그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풀매트를 쓰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풀매트를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물약이니까. 그죠? 더크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더 많이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교육 들으시고 더 많이는 훨씬 더 찌꺼기가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정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파이어 액상수화제는 물약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물 한 말에 20리터에 10cc 넣잖아요. 우유빛깔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겁나하시는데요. 겁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가주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약 친 다음에 바로 봉지 씌우지 말고 뭐 해라? 마지막 약 친 다음에 이틀 정도는 띄어서 뭐 해야 된다? 말려서 봉지를 씌워라. 말리지 않으면 습한 상태에서 봉지를 씌우면은 그 습 때문에 뭐합니까? 계속 그 안에서 번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우리가 봉지 씌우는 시점이 보통 장마기거든. 장마기란 말입니다. 그죠? 약을 칠라 그러는데 비가 와. 약을 칠라 그러는데 비가 와. 약을 칠라 그러는데 또 비가 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지 씌우는 시점이 실제로는 장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교적 좀 송이가 잘 마를 수 있는 날 택해서 마지막 약을 치시고요. 말린 다음에 봉지를 씌워주셔야지만이 그 안에서 생기는 썩는 병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약 한 45분 정도 우리가 이제 포도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노지 재배 면적이 많으면 거봉과 샤인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거봉 시세가 당분간 계속 좋은 쪽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봉 계통 중에서도 BK시들리스나 흑보석이나, 그렇죠? 뭐 올자옥 하여튼 이런 것들 한번 이왕 품종갱신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왜? 우리가 그 전에 고묵이나 자옥은 해봤으니까. 색 안 와가지고 해먹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품종으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뭔가 딸 수 있는 거. 요거 나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 포도농가들이 7월 달에도 돈 벌고, 8월 달에도 돈 벌고, 9월, 10월 달에도 돈 벌고, 저장해서 구정전까지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제일 위험한 게 2,000평 올 샤인, 2,000평 올 샤인. 죽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 도박하는 거지. 그죠? 네? 일하다가도 죽어버리겠어. 일하다가도 막 한물 터지니까. 그죠? 막 알속기, 적심, 막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안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 노동력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일군불로 보니까 국산이 안 오고 수입산이 온단 말이지. 말도 안 통하고, 뭐, 작업은 더디고, 임금비는 많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일 경계해야 될 건 뭡니까? 샤인을 대체하는 만생종 품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빨간 포도. 샤인 시기에 나오는 까만 포도는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색깔 난다, 안 난다?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생겼던 문제점들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동록 증상 많이 낀다. 햇볕 봐서 그런 게 아니다. 동록 낀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색 봉지를 쓸까요? 무슨 색 봉지를 쓰면 햇볕을 가려서 동록 증상이 덜 낍니까? 원인 규명이 잘못된 거죠?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을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이냐가 우리 샤인 재배에서의 핵심입니다. 밑거름으로 매년 토양 pH를 보고 석회 비료를 쓰십시오. 그리고 봉지 씌우기 전으로 해서 질산칼슘을 꼭 관주를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봉지 씌우는 다음부터는 뭐다? 연면살포용.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비싸게 칼슘 영양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회보로도에 권장해 드립니다. 석회보로도에. 섞어 쓸 수 있는 좋은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봉지 씌워놨기 때문에 좀 강하게 때려도 됩니다. 봉지 안에서 썩는 병들이 발생합니다. 끄름 전문이병, 잿빛 곰팡이병, 탄저병, 그죠? 흰빛 썩은 병. 우리가 예전에 캠벨 거봉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병들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런 병들이 처음 나오는 거니까 봉지 씌우기 전 한 달간 집중 방제가 중요하다. 왜? 농사 실컷 잘 지어놓고 9월달에 당도 올릴 때 요거 나타나버리면 농사 실컷 잘 지어가지고 저장해놨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버리면 낭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6월달 방제를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2차 생장 조절제 처리할 때 반드시 농도를 지켜서 살균제를 섞어서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작년도 문제됐던 것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하다 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샤인을 어떻게 하면 잘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 재배 기술이죠. 샤인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수세가 강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뭡니까? 경액기. 대충 말해서 봉지 씌울 때. 요때 뭐 들어간다고요? 질산, 칼슘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10에서 15kg. 그냥 넣어. 동농 증상 없어도 생길까봐 그냥 넣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때 봉지 씌울 때, 질산칼슘 넣을 때죠, 그죠? 요때까지 우리가 포도나무 내에 있는 탄수화물,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수세를 유지하면서 포도나무 내에 있는 양분을 아껴 써야 되겠다. 그러면 샤인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첫 번째, 수세가 약하다. 수세가 약하면 대도 안 하는 거지.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봉지 씌울 때까지, 쌍나스 봉지 씌울 때까지 양분을 뭐 한다? 탄수화물을 소모적으로 많이 낭비를 한다. 이런 재배법을 쓰면 샤인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조건, 동화양분, 탄수화물이나 당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은 포도알 크는 거하고 이후에 당도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수세가 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다? 신초가 굵게 빠지면 수세가 강한 겁니까? 비교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세가 강한 나무의 정의는 잎과 가지의 총량보다 뭐가 더 많다? 뿌리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즉, 잎과 가지, 지상부 잎과 가지가 양이 10이다 그러면 뿌리는 무조건 10 이상 돼야 됩니다. 12, 15, 18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뿌리 양을 맞추기 위해서 잎과 가지가 쭉 뻗어나갑니다. 그 속도와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세라 그럽니다. 수세.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아, 뿌리가 무조건 많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밭에 200주 전목묘 중에서 한 20주 정도가 애미는 나무가 있어. 수세가 약해가지고 포도알도 안 커지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뿌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죠. 뭐 하면 좋겠다. 그렇죠. 4m 전목묘 위를 뭐 한다. 2m를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뿌리가 많아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부분에 좋은 관리를 따면서 뭐 해야 된다. 연장시켜서 강한 신초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 다시 수세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수세 약한 나무에 조선천지에 좋다는 거 물조로 갖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잘라서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많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강한 수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무 내에 있는 양분을 봉지 씌울 때까지 아껴 써야 된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숫자 12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 뭐라고요? 12. 숫자 12. 딴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제 교육을 듣고 나가시는 분들은 문 밖에 나가서라도 뭐 한다? 12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12. 숫자 12. 12를 완성시켜 놓은 밭입니다. 12가 뭐냐? 1m, 주지 1m의 신초수 12개 이하. 12개 이하입니다. 1m에 12개 이하면은 한쪽으로 몇 개입니까? 한쪽으로는 6개죠. 6개 해야지 주지 1m에 신초가 몇 개 들어간다? 12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12개. 12개 넣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잎이 어떻다? 잎이 커지잖아. 잎이 커지니까 복잡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1m에 12개 신초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겹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11개. 심지어 몇 개까지 온다? 10개까지 내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잎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m의 신초는 12개 이하. 2m 삼목묘다. 2m 삼목묘. 신초수 몇 개? 24개 이하. 4m 전목묘다. 신초 몇 개? 48개 이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신초당 입수는 몇 개? 신초당 입수는 몇 개? 12개 이상. 12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12개 이상. 자, 2.7m 골폭에 이쪽으로 신초를 빼고 이쪽으로 신초를 뺍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닿을 정도에서 적심을 해서 막았다. 그러면은 신초 하나당 입수 몇 개 들어간다 보통? 많이 들어가 10개입니다. 절간 길게 키우고 폭 좁은 분들은 9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12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됩니까? 요것처럼 이렇게 조금 겹쳐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12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14개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일손이 많이 들죠. 그 안에 막 엉켜 있으니까 덩굴손 따는 거, 적심하는 거 이런 게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내가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강도를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12개, 13개, 14개. 18개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개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초당 입수는 12개. 자, 그러면 착과량 700g 한 송이 기준으로 한 가지당 몇 개? 1개. 그죠? 그러면 수세 좋은 나무다. 그럼 1m에 몇 송이? 12송이. 2m 3목이다. 24송이 최대. 4m 전목묘다. 최대 48송이. 수세가 고만고만하다. 1m에 10송이. 과일이 없는 가지가 2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600평에 대략 5,000에서 5,500kg가 달립니다. 송이수로는 대략 7,000송이가 달려요. 신초수로는 대략 10,000개가 들어갑니다. 신초수로는 대략 10,000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1차 지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110일 만에 샤인을 수확합니다. 6월 1일 날 지배를 처리했다. 그러면 110일이면 언제죠? 6, 7, 8, 9, 9월 20일. 9월 20일 되면은 17브릭스 이상의 수출기교품의 샤인을 따야 된단 말이지. 9월 20일 날에 경산 지역 노지에서 샤인을 수확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예? 많으면은 경산에 포도산업이 밝습니다. 예? 이때부터 따야 된다는 거지. 10월달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착과량이죠?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딱 기준입니다. 요게 딱 기준. 요 사진을 딱 보여주면 우리 아버님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좀 더 달아도 되겠는데. 좀 더 달아도 되겠는데. 맞잖아요. 그죠? 막 헐빈하잖아. 우리 아버님 보시기에. 막 나무 사실 정도로 달잖아. 우리 막 600평에 봉지 보통 9,000개에서 10,000개 씌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샤인 맛이 떨어지고 샤인 맛이 떨어지니까 샤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2를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12. 요 사진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장을 나갈 때 딴 거는 다 까먹더라도 머릿속에 12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강한 수세를 유지하면서 봉지 씌울 때까지 양분을 아껴 쓸 수 있는 포도밭의 세팅입니다. 11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신초, 눈에서 신초가 나오면 한 개만 나오냔 말이지. 한 개 안 나옵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나온단 말이지. 지금 여기 막 한 개 막 3개씩 나옵니다. 그죠? 요 중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한 개만 올라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신초를 결정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초까지 노지에서 뭐가 있다? 냉해가 있거든. 그죠? 마지막 냉해가 있습니다. 그죠? 신초 실근 결정해놨는데 냉해 받아버려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늦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샤인은 잎이 한 8장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더라. 뭐 때문에? 떨어진다고. 신초 떨어진다고. 교육 잘못 들은 분들이죠. 신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신초를 유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때까지. 그죠? 그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냉해 걱정도 있고 뭐 신초 떨어지니까 뭐 한다? 신초를 놔둡니다. 5월 중순이거든 이거 노지에서 5월 중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막 밑으로 막 쳐박고 막 해가지고 막 1m에 세 보니까 대략 17개, 18개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몇 개 하라고 그랬습니까? 12개 이하로 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암양 지역에서도 연동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연동하우스에서는 냉해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1m에 12개 신초 결정한 겁니다. 요 놈 그대로 요래 키우는 거예요. 한 눈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방향 좋은 놈 잡아가지고 빨리 결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키우는 겁니다. 요렇게 신초를 12를 완성을 합니다. 신초 수를. 이렇게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포도나무 내에 있는 당을 뭐 한다? 아껴 쓰는 거지. 그죠? 요렇게 해놓으면은 600평에 10,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초가. 요 상태는 600평에 신초가 17,000개에서 한 20,000개 가까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신초당 꽃은 몇 개? 한 신초당 꽃이 몇 개입니까? 최소 1개에서 2개. 꽃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캠벨처럼 귀염둥이가 아니죠? 꽃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30cm만. 이때까지 고스란히 뭘 하고 있다? 쓸데없이 포도나무 내에 있는 탄수화물, 당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 끊어내야 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신초를 빨리 결정해야지만이 양분 소모체인 꽃도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먹을 놈들, 갈 놈들만, 똘똘한 놈들만, 끝까지 수확시까지 갈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일손도 줄어들죠? 일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빨리 완성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밭은 상습 냉해 지역이야. 내 밭은 상습 냉해 지역. 그렇더라도 1m에 15개 이상 남길 일이 없습니다. 왜? 결손될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남겨놓는 거지. 내 밭집 웬만해서는 냉해 없어. 팬도 있고 내가 팬 돌리니까 밤에 팬 있으면 거의 냉해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 그냥 빨리 12 딱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밑에 들어가가지고 햇빛도 못 받고 양분 경합하느라고 저것들이 싸우고 찢고 다 보면 오히려 더 신초 탈립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4월 말까지 냉해를 훨씬 더 강하게 받습니다. 요거를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신초 얘기가 나와서 적신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샤인 농사를 지으면서 1차적인 품질 기준 뭡니까? 1차적 품질 기준, 제일 중요한 품질 기준 뭐죠? 당도입니까? 당도 이래 나오면 안 되지. 샤인 재배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품질 기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식감은 더 가야 돼. 1차적인 품질 기준은 알컥입니다. 알이 커야 돼. 그죠? 여기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알이 안 커서 고민인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죠? 일단은 샤인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당도 뭐 이거 떠나서 껍데기가 두껍니만 이거 떠나서 첫 번째 수확기 기준으로 16g 이상의 포도알을 만들어야 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포도알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당도가 올라가니 뭐 껍질이 두껍니 얇니 식감이 좋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포도알을 키우는 재배법을 쓰시는 분들은 잎이 11개 전개됐을 때 한 잎을 날려서 10잎을 남기는 적심을 해야 됩니다. 개화전 10잎 적심입니다. 개화전 10잎 적심을 하시는 분들은 포도알을 같은 수세 내에서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자, 혹강 가다가 아우 나는 노진데 막 포도알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18g 정도면 되겠는데 내 밭에 포도알이 막 20g씩 되는 거야. 당도 안 올라가서 미쳐버리겠어. 나는 포도알 사이즈를 조금 제한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개화 전 적심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아요. 11입, 12입. 11입, 12입 넘어가서 일괄 적심을 하면은 일손이 수월하죠. 그죠? 쭉 빼놨다가 뭐 하면 된다. 한 방에 그냥 확 조지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는 포도알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화 전 연립을 남기는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도알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한 잎, 두 잎 더 나가면 나갈수록 포도알이 자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강사님이 아까 하면 뭐 12를 강조하면서 이 파리를 12장 이상 확보하라고 해놓고 개화전 적심을 연립을 해놓으면은 12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뭐 한다? 지배를 처리해 놓고 부처에서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되죠. 그죠? 13개를 받은 상태에서 뭐 한다? 한 잎을 날려서 12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또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알을 키우는 분들은 요 적심을 유념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넘기고 첫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신품종 현혹되지 마라. 두 번째, 샤인 고품질로 가면 가능성 있다. 고품질 샤인을 짓기 위해서는 수세가 강한 나무, 포도나무 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경액기까지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신초들을 방치하지 말고 노지 같으면 냉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2를 완성하는 나무 내에 12를 세팅하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십사. 그게 노동력도 줄어들고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뒤에 당도도 잘 올라가는 농사의 첫걸음이다. 포도알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11잎이 전개되었을 때 연립 적심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고 뒤에 더 입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12를 빨리 완성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